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계엄 1년 12월 3일이죠.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본인의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이제 앞두고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엔 부산과 울산, 어제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대회 이어갔는데 다음 달 2일까지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돌겠다는 거예요. 호남만 빠졌더라고요. 호남은 우리 장 대표께서 월간 호남 하시니까 빠졌나 본데, 그러니까 뭐 호남 가봤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일 리도 없고, 뭐 거기에 현역 의원도 없고, 뭐 조배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례로 있기는 하지만은 뭐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뭐 대통령 뭐 지지율 70% 이상 나오는 곳인데. 그러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자체를 진짜 하지 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뭐 창원에서 한 거는 지금 3,000명 정도 왔다? 뭐 이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정확하게 뭐 이제 보도로만 봐서 그런 건데, 여기 점점 더 쪼그라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 하는 집회인데 아무리 안 모여도 10,000명 이상은 모여야죠. 근데 계속 이거 주말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누가 힘들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의원들도 지금 주말마다 다 자기 지역구 내려가서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지금 다 그 국민 내부 구성원들도. 그리고 무슨 뭐 탄핵 얘기하고 지금 취임 6개월 됐는데 지금 탄핵 얘기하고 이게 지금 가당치 않은 얘기니까 본인은 그냥 거기에서 연설하는 게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대중연설하고 거기에서 또 뭐 사람들 환호 받고 박수 받고 이런 건데,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이거 왜 하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내 소식을 외부자적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거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창원에서 있었던 경남도 그 대회, 거기도 경남도당위원장이 아주 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이런 거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가? 뭐 당에서 판단하는 바는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 모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추석 전후에서도 한번 했었을 때도 뭐 그 장외 집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대중 집회, 그러니까 장외 집회보다는 저는 정말 효과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 뭐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환율 굉장히 올라갔죠. 물가 많이 올랐죠. 이게 물가 많이 오르고 환율 올랐다는 건 사실상 우리의 가처분 소득, 우리 소득을 감소시킨 거예요. 뭐 집값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체감적으로 더 많이 다가와서 거기에 분노할지 모르지만 지금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는 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 그런 점들을 조금 효과적으로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진짜 그때 김준일 평론가가 황교안 대표와의 평행 이론 얘기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도 그때 장외 집회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 황교안 대표는, 전 대표는 원외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원외 인사가 아닌데 왜 굳이 장외로 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게 당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는 이해라도 갔어요. 사실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주목을 못 받으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본인의 그 연설에 이런 대중 연설에 심취한 것 같아요. 그거에 제 정치적 효능감을 본인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뭐 이러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런 것에, 다른 거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뭐를 잘한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거라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사실 잘하는 연설인지 모르겠고 그냥 선동을 잘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어디로 가냐 국힘,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 그 연설도 잘하지만 스킨십도 잘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방향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아니 분명히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1도씩 온다 그랬는데 그 방향대로 갔다면 전 지금 국민의힘이 좀 다른 모습일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잖아요. 사실 제1야당이 우리나라 같이 양당 체제가 고착화된 데에서 무당층보다 지지율을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정말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중도에 있는 사람도 같은 편으로 하려면은 그 자신이 포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맨 그 우리 중도 보수의 왼쪽에 있는 그 한 축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뭐 포용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포용성 정도를 더 높이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서 우리 당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데 아스팔트로 나가서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서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서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SNS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향해서 계엄파리 내란몰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 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에 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평소에는 당성을 강조를 하고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당성을 강조를 하면서 평소에는 당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천만 받아서 중도인 척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지자체장이 문제다. 그래서 누구지? 오래훈인가? 모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의 기류를 보면은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도 확장은 내년에 선거에 좀 닥치면은 그때 하겠다라는 건데 뭐 중도가 당신들이 확장하겠다고 해서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표를 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험난한 길이 될 것 같고 뭐 개헌파리 내란몰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국민들이 이 정당이 이 세력이 용서를 받을 만하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나경원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적당히 좀 해라 예를 들면은 그렇게 나올 건데 본인들이 계속 장동혁도 그렇고 지금 다 소환을 하잖아요. 윤석열 소환하고 윤호계 소환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소환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직 화가 나 있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 우려 먹으라고 하려면 일단 끊고 가야 그만 우려 먹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끊는 게 안 보이니까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할 만한 건 아니에요. 위헌정당 소송의 당사자는 국가행정부 그러니까 법무부가 돼야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뭐 이래저래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판단하는 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최소한의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과거에 뭐 통합진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판정을 받은 거고 지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투표를 했었고 그런 세력이 있는데 그걸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제1야당이라면 같은 그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데 자꾸만 내란 정당으로 몰아갖고 모르겠어요. 정청래 당 대표는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여당 후보 44%, 야당 후보가 30%로 또 앞섰어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요 여론조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에 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프죠. 왜 중도 진영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거나 이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런 그 여론조사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 재선들 만났을 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진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강성 지지자들 있잖아요.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당 내에서도.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 당에 한 명의 후보를 냈었을 때는 적어도 투표장에 안 가는 무관심층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다 상대 정당을 찍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당이 마음에 안 들면 상대 정당을 찍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두 표의 가치를 갖고 있고, 정말 투표하러 가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최악의 경우에, 그럼 이런 한 표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전략적 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중도에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이거 두 표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데리고 오기도 어렵거든요. 그럼 열심히 그쪽을 공략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차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그 한 5kg씩 되는 모래주머니가 돼갖고 우리가 월컵 나가면은 가뜩이나 버거운 상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컵 무대 나가갖고 모래주머니 다 차고 축구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좀 아쉽죠.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조사하는 거 아마 계속 한 달마다 할 것 같아요. 지난달에 10월 달에 39대 36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로 여당이 우세했지만은 39대 36이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였고, 그게 42대 35로 한 달 만에 벌어진 거지. 확 벌어졌잖아요. 지난달에 39대 36 나왔을 때 서울이 39대 38 붙어 있었어요. 여당이 39, 야당이 38. 인천, 경기 40대 40. 그 충청 37대 34. 부울경 36대 33. 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이 40대 이번에 나온 거 40대 36, 인천, 경기 44대 34. 그리고 충청 41대 34, 부울경 34대 42.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일부는 좀 뭐 유리하게 된 데도 있지만은 지금 확 벌어졌어요, 지금. 그러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정부가 좀 잘해서, 예를 들면은 정부가 외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뭐 면회 갔다 온다든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정당 지지율은 지금 3주째 24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대장동 항소포위가 일어나든 뭐가 됐든 더 이상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지표를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정광재 대변인도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본다. 물론 이거를 안 좋게 봤지만은 제가 보기엔 훨씬 심각해요, 지금 상황이. 예, 예. 그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에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신동우 최고위원이 그 장도영 지도부는 분열이 없다. 근데 반대의 목소리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금 기대했던 거는 신동욱 그 최고가 지난주에 SBS 인터뷰를 했을 때는 12월 3일에 네.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개인적이지만 아마 장 대표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류의 조언을 했는데, 또 오늘 그 다른 매체에 나가서 한 뉴스를 보면 그 제목이 너무 많이 나갔다. 기사 제목 너무 세게 나갔다고 기사 얘기를 제목이 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나갔다. 네. 내가 본 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갖고 모르겠어요. 정말 12월 3일에 어떤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낼 수 있을지 기대 같아서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모래주머니 이제 털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갖고 오늘 또 뭐 다른 여러 조사 보니까 차기 대권 주자 현안도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1등했던 거 아닙니까? 1등한 자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심취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98.6%의 지지율로 신임 당대표 선출됐습니다. 이게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지 101일 만이고 뭐 한 1년 만에 당대표 다시 복귀한 거잖아요. 뭐 큰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은 나이불로 이제 압도적으로 됐는데, 사실 그 전에 비대위원장도 했고 그 전에 감옥에 있을 때도 뭐 이제 보이지 않는 당대표, 어둠의 당대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름이 뭐 조국 혁신당이가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반전의 계기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당이 굉장히 침체됐고 지지율은 지금 거의 뭐 2%, 3%이 정도에 지금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총선 때 막 그 15%, 20% 가까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이 너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할 일이 많다. 신장식 의원이 아마 70%인가 최고위원으로 받아서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신장식 의원이 또 정무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니 좀 이런 당 대표랑 같이 좀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정강재 소장님이 언급한 그 여론조사는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의뢰로 지난 22일에서 23일 조사한 건데 장동혁 대표가 20.2%로 1위고 김민석 총리가 19.4%로 2위, 한동훈 전 대표가 10.4%, 조국 대표가 10%, 뭐 정청래 대표 7.9% 순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의미 없다.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오늘 나온 거고 이게 또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천지일보가 의뢰해 갖고 했다고 하는 하우스 이펙트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야당의 당 대표기도 하고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좀 높아진 거죠. 참고로 2015년에 차기 대선 후보 1위가 김무성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대표.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네.